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에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또 첫 주가 지금 이제 밝은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뭐 느끼셨는지 그 말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글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네, 그 탄핵 선고가 있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 뭐 한 달, 두 달 지난 것처럼 뭐 아마득하게 느껴져요. 네, 아,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숨가쁘게 그 전국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경선준비위원회가 발족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황우려 위원장인데 네네. 문제는 이제 거기 경선준비위원들을 보니까 모두 친윤 일색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좀 아직까지 뭐라고 할까요? 이거 좀 반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원래 경선준비위원회라는 것은 각 계파 그 각 후보가 될 만한 유력한 후보들의 입장을 어쨌든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줘야지 되는 게 맞거든요. 물론 그렇죠. 중심은 중립적이고 중도적인 당의 인사들이 하는 게 또 맞고요. 네네. 근데 지금 보면 이번에 경선준비위원회는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대부분 다 아주 강력한 친윤이라는 분들 네네, 이런 분들로 다 채워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지? 라는 생각이 어. 들어요. 이게 미래가 아니고 과거로 가자는 건가? 그러니까요. 과거로 가면은 지난번에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또 지금 폭망하고 이재명 대통령 되는 시대가 오게 될 텐데요. 글쎄 말입니다. 네. 그래서 얘기 드는 생각이 아니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다시 출마를 하라느니 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들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그거를 네. 반영을 하는 건가? 이게 도대체 뭐지? 하여튼 좀 상식적이지 않은 네네. 그런 인선이 이루어져서 네네. 정말 아까 뭐 우리 성 앵커가 얘기한 대로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들긴 합니다. 정신을 정말 못 차린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탄핵 선고 이후에 입장을 밝히시긴 했는데 그 입장의 여러 가지를 읽어보니까 뭐 헌재 결정에 대해서 뭐 수긍을 한다든지 뭐 받아들이겠다 그런 얘기보다도 지지층을 상대로 해가지고 좀 응원의 메시지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진짜 그 경선 과정에도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 좀 여파는 어느 정도 될 거라 보십니까? 효과가 좀 있을 거라 보십니까? 어떤 효과요? 어떤 이래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이렇게 민다. 그러면 그 미는 사람이 뭔가 좀 혜택을 얻게 되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평가되는 뭐 멘토랬다 아니랬다 뭐 왔다 갔다 음. 합니다만 심평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심평. 심평 변호사가 주장하기를 네네. 다음에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언자적 지위에서 점지하는 사람이 국힘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거의 이제 종교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신 같습니다. 약간. 네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을 예언자로 예언자적인 지위에서 점지하는. 이분이 점지 이렇게 찍어주는 이 사람 해라라고 찍어주는 점지하는 사람이 후보가 될 것이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네네네. 이 내용을 보면서 진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약간 좀 정신 좀 이상하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 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신권 정치의 사회에 들어섰는지를 알 수 없지만 이제는 네네. 그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예언자? 글쎄 그 기독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정광훈 목사나 손현보 목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매우 강하게 싸고 감싸고 돌고 지지했던 이분들은 네. 윤석열 예언자라는 이 심평 교수의 그 심평 변호사의 말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말 저는 의아하고요. 정상적이라면은 이단 취급을 해야 될 텐데. 근데 정강호 목사는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인 것처럼 좀 얘기를 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뭐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네. 혼나 뭐라고 그랬죠? 뭐 뺨 맞아 혼나 혼나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네네. 아니 이분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일종의 신성 모독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죠. 아마 정통 교단에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전통적인 기독교 분들은 진짜 기분이 나빠야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저 탄핵당한 대통령이 무슨 예언자적 지위에서 차기 후보를 점지를 해? 그리고 그 사람이 당선이 될 거야? 이런 얘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신성 모독인데다가 네네. 사실관계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이게 어디까지 진실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무속신앙과 매우 가까운 무속신앙에 빠져 있다는 지적은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김건희 여사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그렇다. 그래서 뭐 경선 때에는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그랬었죠. 일본의 일광종인가 뭔가 하는 뭐 그런 불교의 한 계파인데 뭐 무당과 굿하고 뭐 이러면서 소의 껍질을 벗겨서 뭐 이렇게 이런 그런 것들이 막 논란이 됐었잖아요. 보도가 논란됐었죠. 되고. 네네. 거기다가 천공이라는 사람이 하는 그 유튜브 이것의 아주 애청자다. 네. 그래서 천공이 자랑스럽게 뭐 영향력을 주장해 왔던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 무속과 매우 친숙한 분들인데 근데 이분들이 갑자기 예언자라는 얘기를 뭐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예언자 그분이 점지하는 후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 진짜 뭐가 너무 이상하다. 약간 좀 기괴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지금 조선시대 때 지금 세자 책봉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뭐 점지를 해준 사람이 뭐 된다 이러는데 그러면은 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난번에 윤희석 대변인님은 그렇게 좀 얘기하시더라고요. 탄핵이 되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화력이라고 할까 이게 많이 줄어들 거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주말 동안에 한남동 거기 좀 관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예상이 됐지만 없었거든요, 사람들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점지한다라 그래서 당선되기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네네. 우리도 선거를 지켜봤지만 네. 집권 여당에 있어서 그 여당이 이제 야당은 뭐 후보가 뽑히니까 대통령이 없으니까 네. 집권 여당의 모든 후보는요 바로 앞 후보 대통령과 차별화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이명박 간의 갈등도 그렇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그 김대중과 노무현 네. 이 두 분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차별화를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것들 어떤 경우든 낙점을 해서 되는 후보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차별화를 통해서 되는 왜냐하면 거죠. 국민들은 국민들이 뽑는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 정신을 생각하면서 대통령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임 대통령이 낙점을 해준다. 심지어는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과 네네. 이렇게 승계를 할 때도 보면은 사실은 6.29 선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두환의 작품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하라고 네네. 후보에게 네가 6.29 선언을 한 걸로 하고 나를 밟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차별화를 통해서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건 그 이후에 모든 그 권력 승계 과정에서 그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세요. 김영삼 대통령이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실패하긴 했지만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이회창 총재가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그렇죠. 화형식까지 했었어요. 아. 마산인가 어디서 네네. 지방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어떤 경우도 우리 국민들은 전임 대통령이 낙점해주는 그 후보를 뽑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이분은 탄핵을 당했잖아요. 계엄으로. 그리고 그 계엄으로 탄핵을 당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야당의 줄탄핵과 예상 삭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분노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막중한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은 이해가 된다. 네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있어서 문제의 해결은 법적, 사법적, 정치적, 제도적인 통로를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되지 이것을 군대를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말이 말이 되죠. 안 되는 것이고 네. 이것은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이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명확하게. 명확하게 그것도 8대 0이었습니다. 네네. 그 판결문을 쓴 것은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었어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 재판 전까지만 해도 헌재 판결 전까지만 해도 쉽게 보면 길거리에 나가 있는 아스팔트 우파들이 정형식 재판관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라면서 얼마나 많이
그 선전을 했습니까? 그랬었죠. 그리고 나머지 세 분 혹은 네 분의 음. 김영두 재판관까지 네 분에 대해서 네네. 이분들이 다 와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보시다시피 헌재 판결문은 8대 0이었고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진행 과정을 보니까 너무나 명백한 사실들이어서 네. 내부에서 이견조차 거의 없었다라는 것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까지 명백하게 그 헌재 재판관들이 좌우를 가릴 것 없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판결을 내렸는데 그러면 반성을 해야죠. 반성을 해야죠. 대통령도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탄핵당해서 파면당한 대통령을 거의 무슨 아까 예언자 말씀드린 같이. 예언자 네네네. 종교적 예언자 수준으로 올려놓고 이분이 낙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아니 무슨 신흥 종교가 생겨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신흥 종교에 네네. 무슨 윤석열 교라는 게 생겨났는지 이해가 안 되고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부부 모두가 무속 신앙에 상당히 빠져 있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분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그 계엄 과정에서는 그 전직 방첩 사령관 네네. 무슨 버거 보살이니 무슨 네네. 아기 보살이니라고 하는 사람이 음.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럴 정도로 보면 그리고 거사 날짜도 12월 3일이라는 게 도대체 왜 결정됐느냐에 대해서도 말이 많고 이런데 그런데 이런 분을 무슨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예언자로 얘기하는 분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래서 저는 굉장한 그 종교에서 불만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별화를 통해서 다음 후보가 돼야 되는데 뭐 윤석열 파면당한 윤 전 대통령이 낙점을 하면 그 사람이 후보가 된다? 아이고. 이건 일종의 망상이에요. 망상이죠. 제가 보기에는 네. 망상이에요, 망상. 참 정말 미쳤다라고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미치겠다라는 얘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 신평 변호사에 대한 얘기가 한번 정리가 되는데